이번에는 고전소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37쪽, 38쪽입니다. 문학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서사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건데요. 여기 서사 구조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 구조라고요. 그러면 이 보기를 먼저 파악하면 본문 읽을 때 이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허옹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인물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는 실옹가와 허옹가의 진위 논쟁. 진위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진짜와 가짜 논쟁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옹가의 추방과 허옹가의 대행. 즉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가 가짜에 의해서 쫓겨나고 가짜가 진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사의 훈계. 갑자기 도사가 나와서 훈계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실온가의 가정으로의 복귀. 이런 식의 순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고 본문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건데 이 지문에서는 A와 B가 전반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읽고 바로 풀어도 되고요. 다 읽고 나서 풀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는데 1번 보니까 인물 간의 대화네요. 소설 표현 방식, 구성 방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집 전이네요. 자, 이 전 앞에 붙은 게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옹고집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가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이 났소. 아씨님 일이 났어. 사랑해서 일이 났어. 우리 댁 좌수님이 둘이 되었으니 보는 바 처음이라 가중 이런 변이 세상에 또 있는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보세요. 어떻게 제가 정보를 파악하는가. 일이 났소가 계속 반복되죠. 사건이 벌어졌네요. 그런데 어떤 사건? 우리 댁 좌수님이 둘이 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변이라고 했네요. 똥이 아니고요. 큰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사건 발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누라님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깜놀하여 이런 말입니다. 에고 이게 웬 말이야. 너의 자수님이 중을 보면 결박하고 악한 형벌 무수하고 불도를 능멸하며 80당년 늙은 모친 박대한 죄 없을 소냐. 지신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도술하여 하늘이 주신 죄를 인력으로 어이하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고전소설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수준의 한글들만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누라라는 사람이 놀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좌수님, 자, 아까 앞에서 좌수님이 둘이 되었다라고 했죠. 둘 중에 한 놈인가 봅니다. 이 좌수님이 중을 보면 결박하고, 이때 중은 마하바냐 바람일다. 그 중 맞습니다. 그 중을 결박이 뭡니까? 묶어버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악한 형벌 무수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불도를 능멸하고 불교를 능멸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0당년 모르겠습니다. 늙은 모친 박대한 죄, 부모님을 제대로 못 모셨다라는 거죠. 이 죄 없을 소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건이 벌어진 원인을 마누라는 이걸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신이 발동, 신이 발동하고 부처님이 도술하여 주신 죄라고 이야기한 거죠. 지금 이 사건은 하늘이 이런 행위를 한 좌수에게 준 죄다라고 마누라가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춘다넘이 밥비 불러.
내가 나가 진위를 하라오라. 진위라는 것은 사건의 전말 혹은 이 둘이 나타났으니까 진짜 가짜를 구분해서 오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시킨 거예요? 춘단어미한테 시킨 겁니다. 누가? 마누라가요. 춘단어미 밥비나와 문틈으로 내다보니 내가 온가다 하며 서로 호령하니 싸우니 언어동정 이목구비 한자어인데 모른다고 치겠습니다. 두 자수 똑같으니 춘단어미 하는 말이 수지오지자웅이라. 뭔 말이죠? 밑에 친절하게 해설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무시하고 뒷말만 보겠습니다. 걔 네가 알아볼까?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춘단어미가 진위를 알아보러 갔는데 두 자수가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만화님 소비 자기 자신입니다. 소비는 알 수가 전혀 없소라고 이렇게 장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마누라님 하는 말이 너의 댁 자수님은 새로 좌수하여 도포를 급히 다루다가 불똥이 떨어져 안자락이 타서 구멍이 있으니 글로 보아 알아오라. 이제 첫 번째 진위 탐색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을 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미션을 줄 때는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도포, 옷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옷에 불똥이 떨어져서 구멍이 있다고. 누구 옷에? 자수님 옷에 구멍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춘단어미 또 나와서 사랑문을 열뜨리고 알일이 싸우니 도포를 보사이다. 옷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자 이런 거죠. 안자락 불똥구멍 있삼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실옹가가 나앉으며 자기가 먼저 팍 나앉으며 도포자락을 펼쳐 벤이 분명하다. 무엇이요? 구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옷에 이거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댁 자수님이라 라고 판단하니까 이제는 허옹가가 나앉으며 에라이년 요망한 년 가소롭다. 입에 착착 달라붙네요. 남산 봉화들제 인경치고 사대문 열제 술라군이 제격일 때다. 자, 여러분들 요 앞에 말은 뭔지 알겠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뒤에 말 너무 어려워요. 잘 몰라요. 무시해 볼게요. 그만표는 나도 있다. 허옹가가 그만한 표시, 즉 구멍은 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거 뭐라 한 건데 무시해도 됩니다. 안자락을 펼쳐보니, 옷을 빡 펼쳐보니 그 또한 불구멍이라 호옹가도 실옹가도 모두 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알 길이 전혀 없어 답답한 거동보도.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고전소설의 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알 길이 전혀 없어 답답한 모습을 하는 것은 춘단어미예요. 거기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서술자가 춘단어미의 행위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면서 등장한 부분입니다. 이런 거를 고전소설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편집자적 논평 혹은요 서술자의 직접 개입입니다. 서술자는 그냥 사건이 일어난 거면 자연스럽게 서술해주면 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만약에 고전소설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100% 1번 문제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묻는 문제 보기에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안 나오면 말고요. 자, 에고에고만화님 나가보옵소서. 소비는 알 수 없소. 두 번째 진위 탐색도 실패로 돌아간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누라님이 이 말 듣고 변색하여 하는 말이 이제부터 마누라가 뭔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둘이 만날 적에 옆필 정부 본을 받아 서산에 지는 해를 긴
노래로 잡아매고 살아서 이별 말고 죽어도 한날 죽자 천지로 맹세하고 1월로 증언터니 의외의 변이 있으니 꿈이냐 생시냐. 앞에 말 보니까 우리 맹세했다고요. 무엇을 증인 삼아? 1월 자연물을 증인 삼아 우리 함께 죽자, 함께 하다 함께 죽자라고 맹세했는데 변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변이 뭔가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빵 된 거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이 웬일인가? 도덕 높은 공부자도 양호의 얼을 입었다가 도로 놓여 성인 되었으니 자고로 성인내도 일시 고액 있거니와 우리 집에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앞에 말 힘들죠.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마누라가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내 행실 가지기를 송백같이 굳은 마음 두 난군이 무산일고 두 난군 이런 변의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고전소설에는 되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 무시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무시하고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서술어 용어들만 따서 엮어보시면 쉽게 내용이 이해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 가보겠습니다. 이같이 자탄할 때 누가요? 마누라가 한탄할 때 이런 변이 있나 한탄할 때 며느라기 어쩌대 며느리 있나 봅니다. 집안에 변을 보매 무슨 채모 있으리까? 집안에 변이 있는데 채모는 몸에 털이 아니라 자존심 이런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세요. 무슨 채모 있으리까? 이제 우리 자존심도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랑문을 열고 들어가니 허웅가 나앉으면서 며느리가 이제 가본다는 겁니다. 허웅가 나앉으며 아가 자세히 들어보아라. 창원 마산포에서 너희 신행하여 올제 너 올 때 기마 10여 필 온갖 김을 실어 두고 나는 후배하여 따라올제 상사마 말 한 필 뒤동거로 실은 것이 모두 다 파삭파삭 절단 나서 노똥이 한복판이 떨어져서 쓰지 못하고 벽장에 넣어놓으니 그 또한 헛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 허옹가가 증거를 제시하네요. 과거의 사실. 이 여자가 시집 올 때 물건을 가지고 오다가 떨어뜨려서 망가뜨렸는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벽장에 넣어 놓았다. 이 사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난 너의 애비다.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실혼가가 나앉으면서 에고 전원 보소 내가 할 말 제가 하네. 에고 이 일을 어찌하랴. 새아가 며느라 내 얼굴 자세히 보아라. 내 시아버니는 내가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장면 잠시 보시면 허옹가는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실혼가는 지가 진짜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앞에서요? 며느리 앞에서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며느리였죠. 네, 며느리가 우리 아버님은 두 상에 금이 있고 금 가운데 백발이 있사오니 그 표를 보사이다. 며느리가 알고 있는 아버님의 신체적 비밀을 이야기한 거죠. 뭡니까? 두 상에 금이 있다. 대가리 금 같다 이거죠. 그리고 그 금 가운데 백발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증거를 딱 제시합니다. 이거 봅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혼가가 딱 나앉으면서 머리를 풀고 표를 베니 금과 백발을 보이니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대가리 단단하여 송곳으로 찔러도 물 한 점 아닌 랄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자, 실혼가의 머리 풀고 표를 베니라고 했습니다. 실혼가의 머리를 딱 보고요. 이 대가리 단단하여 송곳으로 찔러도 물 한 점 아닌 랄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실혼가의 머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실혼가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며느리도 아니고 허옹가도 아니고 실혼가도 아니라 누구다? 서술자가 이렇게 직접 인물의 머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앞에서 좀 전에 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편집자적
논평, 그 다음에 서술자의 직접 개의 앞에 나왔던 거 그대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다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허웅가 나앉으며 이에 대해서 허웅가가 나앉으며 요술 부려 흰털을 빼어다가 누구의 흰털이겠습니까? 실온가의 흰털을 빼어다가 자신의 머리에 붙으니 실온가 표는 쓸데없고 허웅가의 표가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허웅가는 가짜니까 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온가의 털을 자신의 머리에 탁 심어버린 겁니다. 뭘 사용해서? 요술을 부려서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고전소설에 또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고전소설의 큰 특징이 뭐냐면 비현실적, 그 다음에 사건의 우연성이거든요. 그럼 요술을 부렸다는 것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비현실성이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며느라가 내 머리 자세히 봐라 하니 며느리 나앉으면 예, 우리 시어바님이요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하니 실용가가 갖은 복통하며 머리를 와득와득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죠. 하는 말이 에고에고 호응가는 제비 삼고 실온가는 구박하네 기가 막혀 나 죽겠네 내 마음은 서른 원정 닐더러 하여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실온가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슬퍼할까요? 아니면 기뻐서 웃을까요? 재미로 웃을까요? 웃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해학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 맨 앞의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모든 그런 앞의 내용을 쌓아서 이해하는 겁니다. 실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장면에서 부인이 나쁜 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른 놈입니다. 이런 악행을 저지른 놈이 당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재밌다고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해학적인 모습을 통해서 얘를 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건 봤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가운데가 잘렸습니다. 결국 실온가와 허웅가는 동원에 가서 사또의 판정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또가 지금 생각하면 검찰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로 판정된 실온가는 집에서 쫓겨나 방황하다가 산속에서 도사를 만난다. 자, 세 번째 문제 볼 때 사건 구조 있었죠. 거기에 도사를 만나서 훈계 듣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온가와 허웅가가 판정받고 실온가가 쫓겨나 그 다음에 누굴 만난다고요? 도사를 만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사랑 만난 이야기입니다. 모든 앞부분의 줄거리가 중략되었든 중간에 중략되었든 여러분들 중략 부분 줄거리의 맨 마지막 줄과 그 다음 나오는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100% 이어진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자, 도사를 만났다. 실온가 듣기를 다하여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도사의 말을 들었겠죠.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 배려하고 공손히 하는 말이 이렇게 됐네요. 말도 어렵죠. 이렇게 실온가가 도사한테 공손히 한다,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라도 무석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나 명령하신 도덕하에 제발 살려주오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만 딱 끊어볼게요. 공손히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의 죄를 생각하니까 천사라도 무석이요 만사라도 무석이다. 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할게요. 실온가 도사한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라고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 이놈의 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반성적 태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한번 아파봐야 정신 차리는 겁니다. 당상의 늙은 모친 어머니죠.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살려주소서. 그래서 엄마 그 다음에 내 처와 자식 보게 해주세요 라고 도사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견지 하은우는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니 원견지 하오는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까 하니 말 어렵습니다. 그냥 뒤에 보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실용가 도사한테 말한 건 뭐? 살려주세요입니다. 왜? 엄마, 아내, 자식 보게요. 내 죄 반성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십시오. 만단으로 애걸하니 도사하는 말이 이제 도사가 뭐라고 하느냐? 천지간에 몹쓸로나 나쁜 놈아 인제도 80당년 늙은 모침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몹쓸놈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자, 여기에서 도사가 실온가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옵니다. 얘 뭐 했는데 늙은 어머니를 참방에 모셨다라는 겁니다. 구박하면서 그 다음에 불교를 능멸했어요. 이런 죄 때문에 응당 죽일 것이라 죽여 마땅하되 이런 뜻입니다. 정상이 가긍하고 너의 처자 불쌍한 거로 도사가 실온가가 불쌍한 게 아니라 처자가 불쌍한 거로 네 죽고 나면 남을 처자가 불쌍한 거로 방송하니 풀어주니 돌아가서 개과천선하라. 개과천선은 무슨 말인지 알지요? 돌아가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나쁜 놈이 새 사람이 됩니다. 부적을 써주며 가로되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내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있으리라. 괴이한 일.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슨 장면이 펼쳐지겠습니까? 실온가가 부적 빡 붙이고 집으로 싹 가면 벌어지는 일. 그게 괴이한 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하고 인홀불견 간대 업건을 실온가가 질거 돌아와서 제 집 문전 다다르니 자기 집으로 왔다랍니다. 고르거강 높은 집의 부잣집이었네요. 청풍명을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자신의 집 변함없이 옛날 그 모습이다. 담장 안에 홍련하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영산홍아 잘 있더냐 자산홍아 무사하냐 옛일을 생각하니 가끔 시작비로 옛집을 다시 찾아오니 죽을 마음 전혀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용어는 요거밖에 없네요. 실온가 제 집 문 앞에서 생각하기에 내 집 와보니까 다시 죽을 마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가소롭다 허온가야 부릅니다. 이제도 내가 온가라 장담할까 하며 들어가니 마누라 이 거동을 보고 심히 대경실색하여 마누라가 놀랍니다. 왜? 쫓겨났던 실온가가 오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실온가가 오니까 에고 좌수님이라고 누가 불렀을까요? 마누라가. 이때 좌수님은 실온가 허온가 지금 자신이랑 같이 살고 있는 누가 되는 겁니까? 허온가를 부르는 겁니다. 저놈 천살 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고 들어온다. 지랄하고 들어오는 것은 누구? 실온가가 되는 겁니다. 진짜 지 남편한테 지랄하고 들어온답니다. 지랄, 좋은 영어네요. 자, 이러지하니까 이럴 쯤에 방에 있던 온가가 간대었고요. 집 한 묶음이 놓여 있고요. 허온가의 자식들도 문득 허수아비가 되니 가중제인 박장대소하더라. 딱 와보니까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허온가가 사라진 겁니다. 뭘로 변했죠? 지프로 변했다고요. 그 자식도 허수아비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뭐? 괴이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좌수가 부인 보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좌수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실온가. 마누라 그새 허수아비 자식을 무수히 낳았으니 금술이 좋았나 봅니다. 허온가랑 뭔 짓을 한기요? 그놈과 한 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 한 상의 밥도 먹었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에 부인이 어처구니 없어 할 말 없죠. 딴 남자랑 애도 낳았는데. 방 안에 돌아다니며 허온가의 자식을 살펴보니 이리 보아도 허수아비 저리 보아도 허수아비 때가 분명하다. 부인이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부끄러워라.
자신의 실제 남편을 보니까 반갑고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이 있죠. 가짜랑. 그러니까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도사의 술법을 탐복하여, 앞에 나왔던 도사죠. 옹자수 모친께, 옹자수 실용가입니다.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여 개과 천선하니 그 어짐을 칭찬하더라. 자, 여기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뀐 모습, 개가 천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지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첫 번째 장면에도 마찬가지 마누라와 그 다음에 춘단, 어미,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며느리, 실혼가, 호혼가의 대화, 그 다음에 중략 이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도사와 실혼가의 대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누라와 실혼가의 대화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웃음을 유로한다. 여러분들이 글로 읽으니까 이게 과장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 포인트는 맞죠. 적어도 나쁜 놈이 당하고 있는 행동을 볼 때는 웃음을 유발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여 서술자를 교체한다. 새로운 사건을 도입한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실혼가가 있는데 허혼가가 나타나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틀려서 답은 3번인데 그 다음 계속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서술자의 목소리가 작중 상황에 직접 드러난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서술자의 직접 개입, 즉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인식하지 않고 고전소설 읽잖아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 작품 읽을 때는 이게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안 놓칩니다. 놓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틀렸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전기성이 드러난다. 비현실적인 상황이란 말은 알겠죠. 요술을 부려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전기성이 무슨 말이냐면 기이한 이야기. 똑같은 뜻이 됩니다. 똑같은 뜻.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3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A와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자, A에서는 의복이, B에서는 신체가 진위를 가리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자, A에서는 도포의 구멍이었고요. B에서는 머리 금, 그 다음에 흰머리. 그러면 신체의 진위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진위를 확인하려는 인물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인을 내세우고 있다. A에서 진위를 확인하려는 인물은 마누라가 되죠. 그런데 마누라가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춘단 어미를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며느리가 직접 자기가 진위를 확인하려 가잖아요. 그러면 정답. 그 다음에 3번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진위를 가린 결과 실혼가가 불리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네요. 왜? B에서는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 머리에 금가 있고 거기 흰머리 있는데 허혼가 그 실혼가에 있는 흰머리를 자기 머리에 심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혼가가 불리해진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와 B에서 모두 실혼가는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A 잠시 보실까요? 실용가 나앉으며 도포자락 펼쳐 뵈니 분명할세 우리 댁 자수님이라. 허운가가 나앉으며 에라 2년 요망한 년 가소롭다. 남산봉화들째 그만한 표 나도 있다. 그 또한 불구멍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에서 실혼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일단은 틀렸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런데 B에서도 일단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의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요.
실온가 갖은 복통하여 머리를 와득 두드리며 하는 말이 애고애고 호온가는 제비 닮고 실온가는 구박하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온가의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A에는 드러나지 않고 B에는 드러났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4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A, B 모두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실온가가 허온가보다 먼저 나서고 있다. 확인해보면요. A에서 실온가 나앉으며 도포자락 펼치고 나중에 허온가가 나앉으며 이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 두상에 금 있고 백발 있습니다. 그 표 봅시다 라고 하니까 실온가가 나앉으며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실온가가 허온가보다 먼저 나서고 있다. 이거는 적절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서사구조 정리한 것이다. 이야기구조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억에서 허온가가 등장한 이유는 실온가의 악행 때문이겠군. 허온가가 등장했죠. 그런데 악행 때문이겠군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려면 첫 장면에서 마누라의 말을 보세요. 사건이 벌어진 원인을 중을 보면 결박하고 악한 형벌 무수하고 불도 능멸하고 80당년 늙은 모친 박대한 죄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악행 때문이겠군. 적절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니은에서 실온가는 도사가 변신한 허온가와 진위를 가리고 있군. 실온가와 허온가의 진위 논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논쟁은 일어난 거 맞아요. 근데 도사가 변신한 허온가라고 했습니다. 도사는 훈계하는 인물이었고요. 허온가가 마지막 부분에 무엇으로 바뀌어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바뀌어 있었습니까? 지피고요. 그 다음에 허수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이것은 옳지 않은 게 되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보기 3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귿에서 허온가는 주인 행세를 하며 실온가의 분인과 많은 자식을 낳았겠군. 보니까 마지막에 실온가가 허온가가 없어지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새 허수아비 자식들을 저렇든 무수히 낳았으니 라고 했잖아요. 적절한 게 되는고요. 4번 리을에서 도사는 실온가의 가족을 고려하여 실온가의 호소를 수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이죠. 훈계하는 부분입니다. 중략 줄거리 바로 뒷부분이에요. 도사가 너의 처가 불쌍하여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근거로 적절한 것 되는 거고요. 다음에 5번째, 니은에서 실온가는 선한 인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마지막 부분에 어떻습니까? 개과천선하니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이 내용을 근거로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전 소설 풀었습니다.